네, 여러분. 2단원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2단원 정리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예요. 다음은 물이 얼 때나 얼음이 녹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과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얼었을 때 여기 보면은 검은 선에서 빨간 선으로 부피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얼음이 녹았을 때는 다시 부피가 이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물의 양이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만 잘 봐도 이번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물은 액체이고 얼음은 고체입니다. 맞죠? 기본적인 물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물이 얼게 되면 그 부피는 증가합니다. 물이 얼었을 때 부피가 증가했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면 부피는 줄어듭니다. 네, 여기서 얼음이 물이 되면서 부피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액체에서 고체 상태가 변하면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물이 액체에서 고체로 된 것을 갖다가 우린 얼음이라고 합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됐어요. 얼음이 물이 되면 얼음이 다시 물로 됐어요. 물의 부피는 물의 부피보다 처음 물의 부피보다 크게 줄어든다고 했는데 처음 물의 부피와 마지막 물의 부피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음 2번. 여러분들 요 내용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는 길의 모습 사진이고요. 나는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래요.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두 사진의 물의 상태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낱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 온 다음에 물이 촉촉했던 상태에서 사라지는 걸 뭐라고 배웠죠? 네, 그렇죠. 증발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럼 아주 보글보글 기포가 전체적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현상을 끓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좀 까다로워요. 잘 보세요. 다음은 등하굣길에서 보았던 거미줄을 보고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지금 아침에 등교하다 보면은 이렇게 거미줄에 이슬이 맺혀 있는 걸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는 하교 낮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그 내용이에요. 철수, 아침에 보았던 거미줄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는데 집에 갈 때 보니 물방울이 보이질 않네. 나도 아침에 본 기억이 있는데 아침에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이 되어 거미줄에 맺히는 거야. 철수, 아하, 풀잎에 맺힌 물방울과 같은 현상이구나. 그런데 하굣길에 본 거미줄에는 왜 없는 거지? 그건 증발과 관련된 현상이지.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현상을 말해. 물을 끓일 때 나타난 현상과 같은 거지. 네, 여기서 틀린 말을 골라야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볼게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물방울이 되는 걸 우리가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 거, 이제 기온이 내려가서 물방울이 되는 걸 응결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에 응결이 된 상태입니다. 수증기 아무것도 없던 공기 중에서 모여가지고서 물방울이 이르니까 응결이 된 거고요. 아침에 풀잎에 맺히는 이슬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응결 현상과 똑같습니다. 증발 보세요. 여기 있던 물들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이건 증발이라고 하고요. 4번,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현상 맞습니다. 이걸 증발이라고 하죠. 5번 보세요. 물을 끓일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거지. 물을 끓인다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번 문제에서도 봤듯이 이것을 끓이는 거라고 해요. 선생님, 끓이면은 증발이 일어나지 않나요? 맞아요.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두 시간에 나눠서 배웠듯이 증발하고 끓음을 다르게 학습을 했습니다. 즉 끓음이라는 거는 물 전체에서 공기방울, 기포가 생기면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을 끓음이라고 하고요. 증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있던 물이 공기 중으로 가는 현상을 갖다가 증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3번과 4번은 단순한 증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5번은 끓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지 않는 것은 끓음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요런 문제 상당히 까다로워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너 정확히 알고 있니? 라고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여러분들 끝나고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마지막 4번 문제예요. 다음 각각의 사례는 물의 어떤 상태 변화를 이용한 것인가요? 알맞은 것끼리 연결해 봅시다. 인공눈을 만드는 생활 속 사례, 그 다음에 가습기를 이용하는 생활 속 사례가 나왔어요. 인공눈을 만드는 거는 물을 갖다가 눈을 만드는 것, 즉 얼음을 만드는 거죠. 상태 변화는 이렇게 되겠고요. 가습기를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물을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 즉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활 속 사례랑 물의 상태 변화를 잘 이어준 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4개 문제 풀어봤는데요. 특히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증발과 끓음을 여러분들 명확히 구분해야 할 줄 아나요?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히 알아둬야 되고요. 물에 얼음이 되고 다시 물이 될 때 이 부피 변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한번 다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